완자 페이지로는 페이지 210페이지 내용이고요. 오늘 나갈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210페이지, 완자로 210페이지고요. 뭔 내용이냐? 멘델의 무슨 소리야?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설명을 알아들으면 알아먹는 대로, 모르면 나도 몰라. 멘델의 유전 원리. 일단은요, 결론.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은 사람 이름이고,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전에 대한 법칙 3가지를 찾아내. 알겠니? 그리고 멘델이라는 사람이 최근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현재 우리는 모든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있어. 세포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멘델 때는 그런 거 몰랐어.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우리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속에 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뭐 유전자, 유전체, 아니면은 염색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멘델은 세포도 모르는데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 이런 걸 알았겠니? 몰랐겠니? 몰랐단 말이야. 근데 완두콩의 씨앗, 그걸 또 다시 심어서 또 씨앗, 또 다시 심어서 씨앗, 이렇게 한 것만 가지고도 뭘 알아냈다는 얘기야. 뭔가가 전달되는구나, 유전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냈다는 얘기고요. 그거로부터 만들어낸 법칙 3가지가 있어요. 얘를 명칭 알아두세요. 우열의 법칙. 우열의 원리라고 하지,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 우열의 원리. 책에서 우열의 원리라고 했냐, 법칙이라고 했냐? 원리라고 했네.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나와요.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이런 거 나옵니다. 자, 2번째 알아낸 게 분리의 법칙. 3번째 독립의 법칙. 이 3가지가 멘델이 찾아낸, 완두콩으로 찾아낸 법칙 또는 원리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냐? 뭔 말이냐? 이런 얘기야. 봐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용어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상동염색체라는 용어 기억나요? 상동염색체 기억나 안 나? 얘가 뭐였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을 이루는 염색체. 이거를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짝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세포 하나 그린 거예요. 세포 하나에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랬니?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면 여기 46개의 염색체를 내가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언제 그걸 그리고 있겠니? 그런데 그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46개의 염색체에다가 염색체마다 번호를 부여를 한다고 치자. 1번 염색체서부터 몇 번 염색체까지 번호가 부여돼? 23번까지 부여가 된다. 왜? 1번 염색체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그 2개를 우리 상동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이만하게 생긴, 요렇게 크게 생긴 게 1번 염색체였다고 쳐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세포 하나에는 1번 염색체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또 하나도 있다. 그지? 얘네 둘을 우리는 무슨 염색체 관계라고 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동염색체는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라는 단어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 1번 염색체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1번 염색체여야 된다는 뜻이야. 이때
상동 염색체는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모양도 같다. 이런 걸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어.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지. 물론 멘델은 그런 유전자의 개념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배웠잖아.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몇 개가 있다고?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수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쳐. 그 유전자를 A라고 표기를 할게. 알겠지? 요 위치에는 또 다른 유전자가 있어. 뭐 그걸 뭐라고 할까? B라는 유전자라고 표기한다고 치자. 그 다음에 요 위치에는 또 다른 유전자가 있어. D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에 아빠하고 똑같은 1번 염색체 같은 위치, 요 위치, 같은 위치에는 유전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A에 대한 유전자가 얘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그랬어. 스몰 A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라지 A니까 얘는 반드시 스몰 A예요는 아니에요. 라지 A 엄마한테 받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같은 위치, 요 위치에는 뭐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 B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야 돼. 같은 상동염색, 같은 위치에는. 그럼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역시나 라지 B가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스몰 B를 엄마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역시나 뭐가 있어야 돼? 라지 D나 스몰 D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때 우리는 얘와 얘는 무슨 염색체 관계다라고 표현한다? 상동 염색체 관계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얘의 유전자와 요 유전자의 관계는 무슨 유전자라고 표현한다? 이건 유전자를 지금 지칭을 한 거잖아? 요 두 유전자를 뭐라 그랬냐? 요거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립 유전자. 그래서 용어 정리. 대립 유전자. 포인트는 유전자가 포인트야. 유전자! 근데 대립 유전자.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돼. 대립 유전자 어떻게 써야 돼?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짝. 이걸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도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부모가 튀어나와야 돼. 왜? 상동 염색체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아빠하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짝을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구성은 지금 얘처럼 랄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라스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스스일 수도 있겠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은 랄라 또는 라스 또는 스스. 예, 대립 유전자 관계예요. 대립 유전자 관계예요. 대립 유전자 관계예요. 이렇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됐니? 이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랄라로 돼 있어. 순종. 얘를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순종. 순수한 종. 라스로 구성돼 있어. 이건 뭐라 그래? 잡종. 잡스럽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표현이야. 그러면 스스는 뭐겠니?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뜻이 뭐겠니?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면 잡종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잡종이에요? 상동 염색체는 만약에 염색체로 만약에 물어보면 잡종이지. 왜?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뭐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잖아. 그지? 아니 제가 지금 물어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잡종이냐 순종이냐는 유전자에 대해서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염색체에 대해서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근데 아까 저희 부랑 아까 저희 라지 A 있잖아요. 그래서 모 쪽에서도 라지 A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랄라가 됐겠지. 그러면 순종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라스로 지금 그린 거는 라스로 돼 있잖아.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얘는 지금 잡종이란 얘기야.
그러면 B에 대해서 요 그림 그대로 설명했을 때 B 유전자에 대해서는 얘는 무슨 종이야? 순종. D 유전자에 대해서는 뭐야? 잡종.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왜? 뭘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해? 순종. 정리 뭐예요? 유전자 구성이 뭐한 거? 대립 유전자 구성이 뭐한 거? 동일한 거.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잡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유 잡종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립 유전자 구성이 그냥 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걔 순정이잖아요. 응? 얘는 순정이잖아요. 예, sorry. 예, 아. 잡종.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걸 잡종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러면 랄라도 순종이고 스스도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왜 같은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무슨 순종이라고 구별을 할 거냐? 얘를 우성 순종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열성 순종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 도대체 뭐냐? 우성과 열성. 우성과 열성은 이런 거야. 봐. 여기 잠깐 보자. 얘가 염색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로 라지 A와 라지 A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로. 그러면 얘는 순종이라고 잡종이라고? 순종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 알파벳으로 쓰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 라지 A가 눈꺼풀 모양에서 쌍꺼풀이라고 칩시다. 쌍꺼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쌍꺼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쌍꺼풀 유전자, 엄마한테 쌍꺼풀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 나는 결과적으로 눈꺼풀이 무슨 모양이 될까? 쌍꺼풀이 되겠지. 그치? 엄마한테, 아빠한테 외꺼풀 유전자를 받았고 엄마한테도 외꺼풀을 받았어. 순종이야? 잡종이야? 순종이에요. 외꺼풀이니까. 무쌍이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면 나의 눈꺼풀은 무슨 모양이야? 겉으로는 외꺼풀로 보이겠지? 외꺼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아빠한테 쌍꺼풀 받고 엄마한테 외꺼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대문자로 라지 A, 스몰 a 이 상황이라고 치자. 라지 A가 쌍꺼풀이고 스몰 a가 외꺼풀을 나타내는 알파벳이라고 쳐요. 아시겠죠? 특별한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잡종이지. 잡종인데 나의 눈꺼풀의 모양은 뭘로 나타날까? 쌍꺼풀에 나타날까? 외꺼풀로 나타날까? 만약에 쌍꺼풀로 나타났다고 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유전자는 쌍과 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쌍꺼풀이 드러났다? 그걸 우성이라고 한다. 만약에 외꺼풀이 겉으로 드러났잖아? 그럼 외꺼풀이 우성인 거야. 근데 사실은 쌍꺼풀과 외꺼풀, 눈꺼풀의 유전자 중에서 누가 우성이냐면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쌍외를 가지고 있으면 눈꺼풀 모양은 쌍꺼풀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나 안 되나?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이미 다 알아. 그럼 얘가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걸 우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의 형질로서 우성과 열성의 용어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성, 형질로서 열성, 우성 형질 뒤에다가 쓰자. 열성 형질. 뜻은 뭐야? 우성. 잡종 구성인,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잡종인 애가 잡종인이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우성 형질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형질. 앞에 일단 사실은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면 조건 붙어야 돼. 어디에서 겉으로 드러나네? 잡종에서. 잡종 구성에서 겉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형질이 우성이다. 열성도 조건은 잡종 구성에서 잡종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 구성이 잡종인데 열성은 뭐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 물론 이제 조건도 이거 들어간다. 잡종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이미 다른 예로 알고 있다고. 봐봐. 아빠가 A형이야. 혈액형으로. 혈액형, 요번에 혈액형 한다. 여러분들 혈액형 친숙하니까. 엄마가 B형이야. 혈액형으로. 근데 나는 O형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빠는 A형. 이렇게 쓴 A형은 겉으로 드러난 게 A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빠의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 구성은 뭔지 알아? 아빠 순종일까 잡종일까? 잡종이야. 아빠의 혈액형의 유전자 구성은 A, O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잡종 구성이야. 왜? 자식이 O형이 나오려면 그럴 수뿐이 없어. 엄마가 B형이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게 B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엄마의 유전자 구성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엄마도 잡종이어야 돼. B, O. 그래서 아빠한테 O 받고 엄마한테 O 받아서 내가 O형인 O형이 태어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때 봐봐. 아빠는 유전자 구성이 A형 잡종이었는데 겉으로는 A형이 튀어나왔어? O형이 튀어나왔어? A형이 튀어나왔지? 겉으로 드러난 걸 우리는 우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O는 감춰져 있잖아. 열성. 뭐에 대해서 열성이야? A와 O가 만났을 때는 O가 열성, A가 우성. 이란 뜻이야. B와 O가 있을 때도 누가 우성이란 얘기야? B가 우성, O가 열성. 알겠니? 이해돼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부모가 서로 열정, 우성 둘 다 겹쳐지는 혈액형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A 지금 저기서 유전자형으로 한번 불러봐봐. 아빠가 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A형? 근데 AA야, AO야? AA. AA. 오케이. 엄마는? 엄마는 B형. B 아니면 BO? BO? 네. BO.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식으로는 이런 조합이 가능해. 모든 경우의 수 다 써야 되는 거야. 자식은 이거 아빠한테는 무조건 뭐만 받을 수 있어? 이거 받든 이거 받든 간에 아빠한테는 뭐만 받을 수 있어? A만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B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은 이제 무슨 형이 되는 거야? A, B형이 되는 거야. 아 그냥 아무거나 막 조합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조합 가능하지. 근데 자식이 엄마한테 O를 받았어. 그러면 자식은 AO, A형이 되는 거야. 이 부모 조합에서는 자식이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A, B형과 A형 둘 중에 하나야. O형은 못 나와. 아빠가 O를 못 주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주겠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뭔지 유리마 우성과 열성이 뭔지 알겠지? 대립 유전자 뭔지 아시겠죠? 순종과 열성이 뭔지 아시겠죠? 아니, 순종과 잡종이 뭔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서 표현형이라는 용어가 있고, 봐봐. 표현형. 유리마. 유전자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현형과 유전자형. 용어는 뭐냐? 표현형! 겉으로 보이는 형질. 유전자형. 유전자 구성을 나타낸 것.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뭘 얘기를 하는지 알겠니? 상욱이 이해되냐? 자, 봐봐. 상욱이가 성현한테 물어봤어. 쌤, 혈액형 뭐예요? 나 B형이야. 표현형 나타낸 거야? 유전자형을 쓴 거야? 표현형 쓴 거야. 겉으로 나 B형이거든. 근데 그거 말고요. 선생님 유전자가 뭐냐고요.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 구성이 도대체 뭐예요? 나 B호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는 뭘 얘기를 한 거야? 유전자형을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유전자 구성을 얘기를 한 거잖아. 유전자 구성이 B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겉으로는 뭘로 드러나? O형이 드러나진 않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땐 내 혈액형은 그냥 뭐야? B형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표현형, 이걸 유전자형.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니? 용어 정도 됐어?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맨델의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이제 얘가 뭔지를 쫙 써볼게.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는 이거예요. 한 형질엔 대립 형질이 존재를 하고 그 대립 형질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이라고 하고 감춰지는 게 열성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잠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 형질은 대립 형질이 있으며 대립 형질이라는 얘기는 A형, O형과 같은 대립 형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립 형질이 있으며 내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A형 형질도 O형 대립 형질도 가지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뭐가 드러났어? A형이 드러났다면 드러난 걸 뭐라 그런다? 우성 형질. 감춰져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열성 형질이라고 약속한다. 그게 우열의 법칙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좀 똑똑한 학생들은 질문을 해. 쌤, AB형은요? AB형은요? AB형 봐봐. 대립유전자 구성이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지. A와 B 동일하지 않잖아. 그러면 잡종이야. 그러면 나는 A형이야 B형이야 뭐야? A형. 이건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이 성립돼 안 돼? 네. 안 되지. 안 돼. 알겠니? 그 얘기는 뭐냐? 맨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우열의 원리는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대부분에선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열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완두콩 실험에서는 우열의 법칙 적용됩니다. 근데 혈액형에서는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A와 B일 때는. 알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어쨌든 우열의 원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응? 두 번째,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 유주마, 또 제발, 제발. 일어나서 수업 들어. 일어나. 자, 분리의 법칙 뭐냐? 분리의 법칙. 야, 분리의 법칙도 우리 이미 다 배웠어. 이미 내가 설명한 내용 그리고 감수 분야 설명할 때 이미 우리는 다 배웠어. 봐봐. 니들이 설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잘 봐. 내 혈액형이 AO, 유전자형으로 지금 AO는 유전자형을 쓴 거야? 표현형을 쓴 거야? 유전자형을 쓴 거야. 유전자 구성을 썼으니까 유전자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그래서 선생님 나 썼고 쌤 아내가 있다고 쳐. 아내가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있겠지. 쌤 아내는 B형이야. 유전자 구성은 BO라고 치자. 알겠지? 그러면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들어! 분리의 법칙 지금 설명한다고. 그러면 나는 일단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 두 개를 가지고 있지? A와 O를 가지고 있었어. 쌤 아내도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 두 개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B와 O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유전자 다 줄 수 있어? 못 줘? 못 줘. 이미 배웠잖아. 몇 개만 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 뭐만 줄 수 있어? A를 주던가 아니면 O를 주던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쌤 안에도 자식이 만들어질 때 자식한테 어떤 유전자를 줄 수 있어? 쌤 안에도 B를 주던가 아니면 O만 주던가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 자식은 혈액형 구성이 뭐가 가능해져? AP형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있어요. 얘 받으면 AP형 나올 수 있지? AO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AO 받으면 나올 수 있지? 내 자식은 BO 나와 못 나와? 나올 수 있지? OO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해요. 이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이 되겠지? 뭘 받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여기서 분리의 법칙이 이미 설명이 다 끝났어.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뭐냐? 유리마 일어나. 일어나서 들어. 죽을 것 같지? 잡아. 분리의 법칙. 이 법칙에 분리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 분리. 뭐 한다는 뜻이야? 분리한다. 뭔 말이냐 이거야. 내가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고? 네. 2개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한 세포 안에 A도 있고 O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자식한테는 뭐만 줘야 돼? A만 주든가? O만 줘야 되겠지. 그러면 내 세포 하나 안에 A도 있고 O도 있는데 자식한테는 A만 주든가 O만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얘네들을 뭐 해야 돼? 분리시켜놔야 돼. A만 들어있는 세포 또는 O만 들어있는 세포로 분리를 시켜놔야 돼. 그 과정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세포 분열 배웠잖아. 체세포 분열하고 무슨 분열을 배웠어? 그러면 분리의 법칙은 체세포 분열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감수 분열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감수 분열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분리의 법칙은 말로 설명하면 이거죠. 한 쌍의 대린 유전자를 누가?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던 부모의 한 쌍의 대린 유전자를 자손한테 물려줄 땐 뭐 시켜놔야 된다. 그 대림 유전자를 분리해서 하나만 준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라고. 문장을 길게 쓰긴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재의 분리의 법칙을 이렇게 꼭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어. 여기 교재하고 다른데요? 문자가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야.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란 분리를 시켜서 자손한테 물려준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지? 끝으로 독립의 법칙. 여기서도 독립의 법칙은 뭔 단어가 핵심 포인트겠니? 독립이야, 독립. 독립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뭐예요? 독립이라는 개념은? 혼자 사는 거. 그치.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 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법칙이 독립의 법칙이야. 그럼 독립의 법칙은 뭐예요? 한 형질, 하나의 형질의 유전자가 유전될 때 이 형질과 다른 형질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야.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 정도 문장은 이해를 하겠지? 근데 저한테 법칙 없는데요. 아, 뒤에 나와. 없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립의 법칙은 이런 뜻이야. 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를 그렸다고 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야. 이 안에 나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지금 칠판에 표기한 유전자 몇 개를 표기했니? 4개. 4개 표기했어. 형질은 몇 가지 표시했는 줄 알아? 몇 가지 형질이야? 2가지? A라는 형질과 B를 나타내는 형질, 형질은 2가지예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2개가 한 형질을 결정짓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때 봐봐. 그러면 나는 잘 들어. 자식한테 어떤 유전자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을 만든다고 쳐.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은 뭐 줄 수 있어? 라지 A, 스몰 A 줄 수 있어? 못 줘? 못 줘. 그치? 못 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야. 뭐 줄 수 있어? 경우의 수 다섯. 뭐?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 라지 A, 라지 B, 랄라 줄 수 있지. 또 라지 A, 스몰 B 줄 수 있어. 또 스몰 A, 라지 B 줄 수 있지. 또 라지 A. 라지 A 벌써 2번 썼는데. 뭐야? 스몰 A, 스몰 B. 이거 주든가 이렇게 주든가 이렇게 조합해서 주든가 이렇게 조합해서 준다는 뜻이야. 맞아 틀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이 말에는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다 쓰인 거야. 봐. 독립의 법칙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독립의 법칙은 이거야. 대문자 A가 유전될 때 B는 대문자 B가 반드시 가야 된다. 얘가 가야 된다. 그래? 아니라고. 대문자 A가 갈 때는 B는 대문자 B가 가든 소문자 B가 가든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게 독립의 법칙이라고. A가 갈 때는 A, B가 갈 때는 B, 얘가 갈 때 얘가 대문자 갈 때 대문자 가야 된다, 소문자 갈 때 소문자 가야 된다. 이게 영향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행동해서 보내지게 된다. 그걸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됐니 안 됐니?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이거일 때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 내가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가 가능하다? 4가지가 가능하다. 이거 줄 수도 있고 생식세포로서. 그러니까 생식세포라고 하면 정자가 되겠지. 내 몸에 정자에는 이 랄라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라스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스몰. 라스가 뭐예요? 그러시면 라지 스몰이라는 뜻이야. 스라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왜냐? A와 B가 유전될 때는 독립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걸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리고 결론.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크게 3가지,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3가지가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된 현대에 왔을 때도 멘델이 발견한 저 법칙 3가지가 완벽하게 다 지금도 맞는 말이야! 라고 인정되느냐? 아니면 맞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라 예외 사항이 있는 법칙도 있느냐? 이걸 정리하자면 무조건 맞는 법칙 딱 하나야. 얘야. 얘는 예외 없이 다 맞아. 왜? 감수 분열은 100% 일어나니까. 자손이 만들어질 때. 알겠어요? 그런데 우열의 원리와 독립의 법칙은 예외가 있다. 수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멘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만 예외 사항이 있더라 이 얘기야. 우열의 원리는 뭐 때문에 예외가 되냐면 뒤에 나오지만 중간 유전이다라는 현상이 있어. 이 현상 때문에 예외다.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유전은 우성도 열성도 아닌 그런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도 예외가 있어. 연관 유전이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독립의 반대가 연관이지.
독립은 독립적이다. 연관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관유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연관유전이 예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할 건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중에서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 보더라도 수정되지 않아도 되는 법칙은 딱 하나다. 누구다? 분리의 법칙은 수정되지 않아도 된다. 유림 알겠니? 너 영상에 네 이름 지금 한 5번 들어갔어. 오 마이 갓. 영상 듣는 애들이 그러겠다. 유림가 누구야? 안 돼. 유림이 예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보자. 211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풀고 잠깐 정리해 주시도록 할게요. 211페이지. 1.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유전이라고 한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전 용어를 써라. 1.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유전자형.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 자체를 나타낸 걸 유전자형이라고 한다고. 동네형 말고 유전자형. 2번.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뭐라 그런다?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그냥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번.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상태를 뭐라 그런다? 순종. 를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것을 잡종. 5번. 왜 달라? 아니요. 5번.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류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뭔 말이냐면 자기 꽃가루가 자기한테 붙는 현상이라는 얘기야. 이걸 자가수분. 내 꽃가루로 내 꽃에 수분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얘기한다. 스스로 잡자. 자가수분. 6번.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나무 꽃에 붙는 현상은 타가수분. 수분. 자가수분. 타가수분. 알겠지? 문제 3번. 다음 보기 중에서 순종인 걸 모두 골라라. 순종. 누구야? 기억. 니은. 리을. 리을이요? 응. 왜요? 스스랄라잖아. 네. 뭐 얘 구성이 달라서 다르다. 왜요? 그러는 거야? 네. 이건 하나의 형질. 이것도 또 다른 형질이잖아. 요 하나의 형질 순종이지. Y는 Y대로 또 다른 형질인데 이것도 지금 순종이지. 어쨌든 순종으로 구성돼 있잖아. 그러면 전체를 다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합해져 있는데요? 상관없어. 이해되셨죠?